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부팀의 발표를 맡게 된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김종은입니다. 대장부팀은 초기 항공기 라이트 플라이어의 구조 해석과 성능 개선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에서는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고 모델링, 경계 조건 및 하중 조건을 통한 해석 결과로 비행기의 강건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재해석을 통한 성능 개선 결과를 제시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초의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입니다. 최초의 동력 사용, 최초의 유인 제어, 최초의 항공 역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러스 구조, 가볍고 강한 목재 사용 등 구조적인 고려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려에도 과연 안전했을까요? 1908년 라이트 플라이어는 또 하나의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사망자를 만든 비행기죠. 안타깝지만 당시에는 수차례에 걸친 시험 비행만이 항공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약 60년이 지나 구조해석 소프트웨어인 나스트란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1971년 MSC 소프트웨어가 상용화하여 FAA 범용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프는 연도별 항공사고 발생 추이를 나타내는데 1960년 이후로 항공사고 발생이 급감한 것으로 보아 FAA가 항공기의 안전성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부팀은 FAA 발명 이전의 라이트 플라이어를 나스트란으로 해석하고 성능 개선을 통해 FAA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통감하는 기대 효과를 얻으려 합니다. 구조 해석은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로 진행되며 바등각에 따른 응력 집중 부재를 파악하고 재설계를 통해 무게 절감과 최대 바등각에서의 강건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재설계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게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낮은 양력만으로 비행이 가능하고 바등각이 증가할수록 양력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바등각 증가에 따라 부재에 걸리는 하중이 커지고 양력 효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대 바등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바등각 부근에서 부재의 강건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모델링입니다. 형상은 라이트 밀리터리 플라이어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이용하였고 그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대칭 해석을 적용하는 방향이었으나 날개 중앙에 위치한 와이어가 독립적으로 연결돼 있어 대칭 해석 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빈 요소를 통한 전체 날개 형상과 4,992개의 노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재료는 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재료인 마일드 스틸, 시트카 스프루스, 화이트 애쉬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목재의 물성치는 토목공학 학술론문지를 참고하였으며 뒷교 이방성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재의 단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 및 하중 조건입니다. 형상에서는 날개를 제외한 다른 부재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실제 항공기에서 조종사, 엔진, 그리고 스키드 랜딩 기어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날개 하단 중앙에 육자유도 구속을 통한 경계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항공기의 스트럿 거동을 고려하여 MPC RB2로 구성을 진행했는데 케이스 1은 핀지지 거동으로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X축 모멘트를 제외한 5 자유도를 구속하였고 케이스 2는 고리형 결속으로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XY축 모멘트를 제외한 4 자유도를 구속하였습니다. MPC는 총 32개로 각 연결부에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중 조건입니다. 하중 조건을 구하기 위해 오픈소스인 오픈VSP를 사용하여 각 리브에 작용하는 공력 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제 라이트 플라이어 에어포일을 적용하였으며 비행속도, 레이놀즈 수 등 운용 조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적용에 앞서 신뢰성 판단을 위해 프란텔 근사식과 나카의 복엽기 경험식으로 오픈VSP 데이터와 비교하였으며 비슷한 기울기로 양력 계수가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공력 계수는 다음과 같고
오픈 VSP 개수를 통해 양력, 항력 및 모멘트를 계산하여 각 리브와 절점에 하중과 모멘트를 부여했습니다. 리브는 총 64개로 각 요소마다 부여함의 한계가 있어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필드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입니다. 해석은 받은 각 5도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받은 각이 증가함에 따라 응력과 변이가 증가하였고 적용 부재는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은 받은 각별 각 부재에 발생한 최대 축방향 응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실선은 발생 응력을 나타내고 점선은 재료별 항복 인장 강도를 나타내며 매트웹에서 제공하는 값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받은 각이 증가하여도 각 부재는 허용 응력 이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굽힘의 경우 약 8도 이상에서 스파 부재의 허용 응력을 초과했습니다. 즉, 라이트 플라이어는 받은 각 8도 이하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플라이어는 받은 각 10도 부근에서 실속이 발생하며 10도에서 구조적 강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방법으로 재료 변경을 채택하였고 초기 해석 목표에 따라 질량 감소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우선으로 재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별 재해석입니다. 미국 농구부 보고서에 의하면 항공기 부재별로 사용되는 나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재는 리브에는 화이트 애쉬, 시트카 스프루스, 마호가니가 사용되었으며 변경 재료는 시트카 스프루스와 마호가니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항공기 리브에 사용된 재료는 화이트 애쉬이며 재료 변경을 통해 케이스 1과 2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응력 집중 부재인 와이어도 기존 마일드 스틸에서 항공기에 많이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하여 케이스 3와 4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질량 감소 효과가 큰 케이스 2와 4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여 받은 각에 따른 응력 발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케이스 2입니다. 리브를 시트카 스프루스로 병행했을 때 축방향 응력은 허용 응력 내에 있으나 굽힘 응력에서는 약 10도에서 허용 응력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한 케이스 4는 축방향 응력과 굽힘 응력 모두 허용 응력 내에 있었습니다. 안전계수 관점에서 케이스 2는 안전계수 0.95로 파손이 발생하였고 케이스 4는 안전계수 1.53 이상으로 항공기 안전계수 범위인 1.5 이상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량 감소 목적에서 두 케이스를 합쳐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두 케이스를 합쳐보았을 때 기존 대비 26%의 중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친 케이스에서도 케이스 4와 마찬가지로 축방향 응력과 굽힘 응력에서는 모든 부재가 허용 응력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계수는 1.41로 항공기 안전계수 범위인 1.5보다 낮은 값이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재료가 변경된 세 가지 케이스에서 중량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고 합친 케이스에서 가장 높은 중량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받은 각 내에서 강건성을 확보한 케이스는 케이스 4와 합친 케이스였으며 그 중에서 항공기 안전계수 1.5 이상을 만족한 케이스는 케이스 4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대장부팀은 FA가 적용되기 전 라이트 플라이어의 안전성의 의문을 갖고 구조 해석하여 받은 각 8도 이하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중량 감소와 최대 받은 각 10도 내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재료를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이스 2는 중량 감소 효과를 얻었으나 강건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케이스 4는 중량 감소 효과가 비교적 작았으나 높은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합친 케이스는 강건성 확보와 동시에 큰 중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장부팀은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스트란이라는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통감하고 최근 트러스 구조와 복합재를 활용한 레티스 구조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김종훈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연구 같은데
그 공력 분포 하중 오픈 VS 썼다고 했잖아요. 그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오픈 VSP 사용 그 인풋 값을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두 개, 고격기를 두 개를 동시에 해석을 한 건가요? 오픈 VSP가 그 안에 들어가는 해석 방법이 뭐죠? 그 VLM 그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VLM이면 테크니스를 고려를 못 할 텐데 저 지오메트리는 지금 그 캔버만 준 거죠, 그러면 해석할 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 두 개를 같이 해석한 건가요? 네, 같이 해석하였는데 그 예. 결과를 보시면은 그 윗날개와 아랫날개가 서로 그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두 개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도면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해석을 막 20도, 25도까지 하셨던데 어차피 네, 지금 저기 볼텍스 라이티스로 하면 저게 뭐 세퍼레이션을 고려를 못 하기 때문에 뭐 10도 이상 푸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오픈VSP가 저희도 알기로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쓰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선형적으로 받음각 증가할수록 양력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25도까지 그 하중을 고려를 하였는데 공력 하중을 고려하였는데 10도 실제로 A4일은 10도 이후에선 실속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기 10도에서 얻은 그 공력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게 그 안전이나 그 강건성을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그때가 가장 큰 공력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10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저 박찬입니다. 그 트러스 구조 문제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스키는 모델 안 하신 거죠? 예, 스키는 모델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희가 스캔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 그 해당 항공기는 천으로 캔버스 천이나 그 사틴이라는 직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직조 구조에 따라서 물성치가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등가 하중을 그 날개 면적을 적용해서 등가 하중을 선하중으로 그 뼈대에 리브라는 부재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프로치는 뭐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텐션을 받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천이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트러스 구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인장하고 압축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의 안전성을 판단할 적에도 트러스 구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버튼을 고려해서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트러스 구조는 압축 인장을 받는다는 부재를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폼미제스 그 기준을 이용했는데 폼미제스 기준을 이용하는데 이제 밴딩하고 액시얼 스트레스가 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